는 6번 지문이었죠. 요거는 온도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것도 되게 재밌는 지문입니다. 정리하는 게 좀 많으니까 같이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종종 associate, 연관을 짓습니다. 뭐랑 뭐를 연관 짓냐면 concept of temperature. 아이고, 좀 안 보이겠다. 잠시만요. associate라는 친구가 나오면 associate A with B라고 해서 전치사는 항상 B를 쓰고요. A와 B를 연관짓다 라는 문장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온도의 개념을 누구와 연관짓냐면 얼마나 뜨겁게 또는 차갑게 그것이 feels, 느껴지는지 뭐 했을 때 when we touch it, 우리가 그것을 만졌을 때 이거 얼마나 뜨겁게 또는 차갑게 느껴지는지와 온도라는 것의 개념을 우리가 종종 연관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딱 만졌는데 뜨거워, 차가 이렇게 하는 게 즉 온도다 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our senses, 우리의 감각은 provide A with B 라는 요 문장이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 좀 고난도 학교 같은 경우는 이 A랑 B의 위치를 바꿔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for이 나와야 합니다. provide B for A로 원래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말로만 해볼게요. provide a qualitative indication of temperature for u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다 정도만 알고 계셔주세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감각이 우리한테 뭐를 제공하냐면 온도의 정성적인 지표를 제공한대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가 내신 가지고서 대학 갈 때 너의 내신을 내가 정성평가할게 혹은 정량평가할게 라는 말을 하거든요. 정성평가라고 하면은 사람의 주관이 좀 들어간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정량평가라고 하면은 정말 말 그대로 수치를 얘기해요. 내신이 1점 몇이고 2점 몇이고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냐 아니면 너가 한 활동 자료들 가지고 선생님이 객관적으로 해주신 평가를 가지고서 대학에 들어가냐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성적이라는 표현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약간 subjective, 그 주관적인 느낌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object랑 반대로. 자, 근데 하지만 우리의 감각은요, are unreliable. 이런 언표시가 들어가면 이거 어휘 내가지고 얘를 역으로 뗄 수가 있겠죠. 신뢰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종종 mislead us, 우리를 잘못 인도한대요. 그럼 여기서 말한 온도를 얘기할 때 내 주관이 좀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신뢰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예시가 나옵니다. For example, 만약에 여러분들이 stand in bare feet, 맨발로 서 있어요. 네, 어디에 맨발로 서 있냐면 with one foot on carpet and the other on a tile floor 이라고 해서 우리 이거 배운 거다. with 명사 그 다음에 여기에는 분사도 나올 수 있지만 전치사고가 나와서 얘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 전치사는 with를 사용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한 발은 카펫 위에 지금 서 있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the other은 타일 바닥 위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발은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앞에서 수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the other이 와야 돼요. 만약에 another를 쓴다? 그럼 발이 세 개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the other 표시를 좀 해주세요. 자, 이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지금 맨발로 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원이가 한번 그랬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디가 더 차가울 것 같아요? 그쵸? 타일이 차가울 것 같죠? 그럼 타일이 feel colder than the carpet. 카페트보다 더 차갑게 느껴질 것 같대요. 그래서 여기서도 비교급 er than 표현 나와 있고 feels 나왔으니까 뒤에는 형용사로 비교급 나와주셔야겠죠? even though, 뭐에도 불구하고냐면 이 보스, 아까 얘기했던 이 타일이랑 카페트가 are at the same temperature, 같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타일이 더 차갑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왜 그런 걸까요? 보니까 the two object,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카펫이랑 타일은
feel different, 좀 다르게 느껴진대요. 한국말로는 부사처럼 해석이 되지만 얘 이형식 동사죠. 반드시 형용사 나와야 됩니다.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 왜 때문에냐면 타일이 전달한대요. 에너지를 by heat, 열의 형태로 전환을 한대요. at a higher rate, 더 높은 비율로. 된 누구보다 carpet가 does, transfer를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동사, 어법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is 절대 안 되고 transfers, s 받아주는 거니까 반드시 does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카페트가 전달하는 그 열의 어떤 비율보다 타일이 더 높은 비율로 열의 에너지 형태를 전달하기 때문에 두 물체가 좀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your skin은 measures, 측정하는데요. The rate of energy, 미안해요. energy transfer by heat. 그 다음에 rather than이 나와 있는데 rather than이 나오면 항상 앞에 게 좋아하는 거고 뒤에 게 별로다 라고 봐주셔야 되죠. 여러분의 피부는 뭐를 측정하냐면 열 에너지 전도율을 실제 온도보다 더 어떻다라고 측정을 한다라는 거죠. 실제 온도를 측정한다기보다는 열 에너지 전도율을 측정한다라고 봐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온도는 우리가 30도 정도인데 이게 열 에너지 전도가 만약에 좀 빠르면 열을 조금 빨리 뺏기는 느낌이어서 더 차가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온도를 그대로 느끼는 게 아니라 열 에너지가 바뀌는 그 시점을 느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온도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7번에서 what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게 7번 문장에 지금 삽입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문장의 주인공 자리에 what절이 나왔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 주셔야겠죠? 여기는 목적어도 없고 선행사도 없습니다. is a reliable and reproducible method.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재현 가능한 수단이래요. 뭐 하기 위한? for measuring the relative hotness or coldness of object. 그러니까 상대적인 뜨거움이랑 차가움, 뭐의? 물체의. 그러면은 상대적인 뜨거움과 차가움, 물체를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원이의 손은 굉장히 따뜻한 편인가요? 따뜻한 편이에요. 그럼 예원이의 손은 항상 37도 정도가 돼요. 근데 예원이가 만약에 어떤 따뜻한 물, 40도 정도에 되는 물을 만졌을 때는 그렇게 따뜻하다고 안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선생님 손은 좀 차가운 편이에요. 그래서 한 30도 정도가 돼요. 그럼 쌤이 40도의 물을 만졌을 때 예원이는 이거 시원하네 라고 느낀 거를 저는 어떻게 느낄 수도 있어요? 뜨겁다. 그렇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너무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온도를 객관적으로 표시를 하려면 신뢰할 수 있고 재현 가능한 어떤 수단이 필요로 한 거죠. 이런 상대적으로 느끼는 온도를 정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이런 건데 과학자들은 이거에 있어서 개발을 해 왔습니다. A variety of라는 건 various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thermometers, 온도계를 다양하게 개발을 좀 해왔나 봐요. for making such quantitative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정량적인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퀄리티가 좋다라고 하면은 질적으로 우수한 거잖아요. 근데 퀀티티브는 양적으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량적인이고 정량적인 좀 오브젝티브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온도계를 개발해 왔다라는 문장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같은 문장은 쌤이 정리한 것도 한번 볼게요. 정성평가라고 하는 것과 정량평가 이 두 가지 단어는 반드시 암기해줘야 되고 요거를 다른 단어들로 바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성은 감각, 인상, 주관적 판단이 들어간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고 숫자나 수치 아니에요. 감각적인 표현이에요. 얘는 근데 이 지문에서는 감각은 신뢰할 수 없고 착각하게 만든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정량평가는 수치와 숫자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고 정확하게 신뢰가 가능하고요. 계속 반복해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바로 정량평가죠. 그래서 여기를 잠깐 보시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이제 보고 있는지를 정리해온 표입니다. 정성은 주관적이고 대략적, 정량은 객관적이고 정확함을 얘기하는 거죠.
유사어까지도 이렇게 같이 가져왔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친구 주제 한번 잡아볼 건데, 물건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정확한 수단으로서의 온도계라는 표현도 괜찮고, 선생님은 이렇게도 잡아왔어요. 온도의 개념을 감각적이 아닌 과학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요거. 주제는 사실 잡기 나름이죠? 그 다음에 영어로 하는 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영어가 좀 길어요. 어떤 거에 대한 동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온도계를 개발한 동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나올 수도 있겠죠. Motiv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thermometer. 여기까지만 나와도 되고 아니면 구체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뒤에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The need, 필요성 for a reproducible means for quantitatively measuring relative and qualitative temperature. 이게 정성평가로 온도를 측정하는 것과 그리고 정량평가로 우리가 온도를 측정하는 것의 의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문장으로 뒤에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